노년층 무릎 통증 반원 연골판 파열입니다. 충남대병원 정형외과 김영모 교수님의 세 번째 수업입니다. 네, 50대 이후에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관절염인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관절염만큼 흔한 것이 바로 반월연골판 파열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퇴행성 반월연골판 파열이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데요. 연구를 보면 50대에서 약 20에서 30%, 60대에서는 약 30에서 40%, 70대 이상에서는 절반 가까이에서 퇴행성 반월연골판 파열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듯이 무릎 속 연골판도 세월과 함께 점점 약해지면서 쉽게 찢어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런 반월연골판 파열도 어디에 어떻게 파열됐느냐에 따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파열은 관절염으로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빨리 수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월연골판 파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지금 무릎 관절염 이런 건 많이 들어봤는데, 그리고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불판, 그렇죠. 그다음에 음악 돌릴 때 레코드판, 반월 연골판.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디 판인가요? 그게 어떤 판인가요? 이게? 예, 많은 분들이 관절 연골과 연골판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서로 다른 별개의 구조물입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관절 연골은 뼈의 표면을 매끄럽게 덮고 있어서 무릎이 움직일 때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관절 연골이 닳고 손상돼서 표면이 거칠어진 상태를 관절염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반월 연골판은 무릎 바깥쪽과 안쪽에 하나씩 들어있는데요. 이 무릎 가운데 사이에 끼어있는 조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반월 연골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찢어지는지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연골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반월 연골판인데요. 걷거나 뛸 때 위에서 누르는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보통 운동이나 외상 같은 강한 충격으로 인해 찢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50대 이후에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 큰 사고가 없어도 일상생활 중에 찢어질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아까 이 연골판 어디 가면 어떻게 찢어졌냐 다쳤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50대 이후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파열은 퇴행성 수평 파열과 후방 뿌리인대 파열인데요. 이 두 가지 파열은 모두 무릎 안쪽, 뒤쪽에 비슷한 부위에서 발생하지만 연골판 기능이나 관절 연골에 미치는 영향과 치료 방향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두 가지 형태의 파열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퇴행성 연골판 파열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가 수평 파열인데요. 중년 이후에 흔히 발생하며 전체 연골판 파열의 약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화면에 관절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마치 막 사온 맛살처럼 매끈하고 통통한 정상 관절 연골이 오른쪽 사진에서는 위아래로 벌어지면서 층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런 형태의 파열을 퇴행성 수평 파열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쿠션이 이렇게 수평으로 뭔가 이렇게 찢어진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퇴행성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노화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건가요? 네, 퇴행성 수평 파열은 한번 크게 다쳐서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릎에 부담이 쌓이면서 서서히 진행하는 병입니다. 특히 쪼그려 앉는 생활이나 계단 사용처럼 무릎을 오래 많이 사용할 때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옷자다리가 있는 경우에는 무릎 안쪽으로 부담이 더 집중되기 때문에 발생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 반월 연골판 수평 파열이 발음 잘했다. 발음 잘했다. 밑에 이 받침이 다 있어요. 이거 학회에서 한 두세 개 빼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가셔서. 그럼 이게 뭐 이게 증상이 무릎이 막 엄청 아픈가요? 어떤 증상이 있나요? 네, 수평 파열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특별히 다친 기억은 없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조금씩 불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느 날 갑자기 심한 통증이 생기지는 않고
무릎 안쪽에서 둔하고 뻐근한 불편감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쪼그려 앉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시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무릎 안에서 뭔가 걸리거나 끼이는 듯한 불편감을 느끼기도 하십니다. 활동을 많이 한 날에는 무릎이 붓거나 물이 찬 느낌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반원 연골판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반월 연골판이 수평 파열됐다. 네, 요거는 뭐 주사를 맞으면 될까요? 수술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저도 사실 지금 발표하는데 이 발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입을 크게 벌리셔야 돼요. 마음은 입을. 정말 이해되고요. 예. 우선 MRI 검사에서 수평 파열이 보여도 실제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수술 없이도 오랫동안 큰 불편감 없이 잘 지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생활 습관 조절, 체중 조절, 허벅지 근력 운동, 약물 치료 같은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데요. MRI만 보고 수술을 결정하기보다는 환자의 증상과 진찰 소견을 함께 보면서 치료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수평 파열은 연골판이 위아래로 갈라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골판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능이 남아있는 연골판을 불필요하게 수술로 잘라내면 연골판의 충격 흡수 기능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관절 손상이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파열은 함부로 잘라내면 안 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경우는 아니다라는 건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좀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충분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나 운동할 때 통증이 계속되거나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겠죠. 또 일부 환자에서는 수평 파열이 더 진행되면서 찢어진 연골판 조각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는데요. 무릎 안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반복되거나 무릎이 힘없이 꺾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은 자극을 일으키는 부분만 최소한으로 제거하고 기능이 남아있는 연골판은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반월 연골판 수평 파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까 한 가지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침마당 이 목요일에 수업도 많이 듣고 생로병사의 비밀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못 들어본 말이 오늘 처음 나왔어요. 예, 반월 연골판 뿌리인데 제가 요거는 좀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정확히는 정형외과적으로는 반월 연골판 후방 부착부 파열이라고 하는데요. 어렵다. 더 어려워서 후방 부착부 좀 더 쉬운 말로 오늘은 내측 연골판 후박 뿌리인대 파열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이 어렵긴 하네요. 네. 그냥 무릎에 뭔가 뿌리인대가 아프다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름이 조금 많이 생소하시죠? 예. 반월 연골판은 크게 두 부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쿠션 역할을 하는 몸통 부위와 연골판 몸통을 뼈에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연골판의 양쪽 끝, 뿌리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몸통과 달리 인대 같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뿌리인대 이렇게 부르는데요. 연골판 몸통을 뼈에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닷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연골판이 찢어졌다라고 하면 대개 연골판의 몸통 부위에서 일부가 찢어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연골판의 쿠션 기능이 부분적으로만 손상되죠. 그런데 뿌리인대 파열은 완전히 다릅니다. 연골판의 고정 장치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연골판 전체가 제 역할을 못하는 훨씬 심각한 기능 손상 상태가 되는데요. 대개 안쪽 연골판의 후방 뿌리인대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뿌리 인대가 손상이 되면 아예 연골판 자체가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화면에 관절 내시경 사진과 MRI 영상을 보시면 위쪽 정상 사진에서는 연골판이 뼈에 단단하게 잘 붙어 있는데요. 예. 그런데 아래 사진에서는 연골판의 뒤쪽 끝부분, 후방 뿌리인대 부위에서 완전히 파열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MRI 사진에서 연골판이 정상보다 바깥쪽으로 밀려나와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연골판이 충격을 버티는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 진짜 근데 아프겠다. 아니 근데 교수님, 그럼 이게 뿌리인대 파열이면은 이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평 파열이랑 뭔가 좀 다른 증상이 나오나요? 네, 뿌리인대 파열의 증상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심한 통증으로 시작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불편한 정도로 시작되기도 하는데요.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버스에서 내리다가 아니면 횡단보도를 빨리 뛰다가 무릎에서 갑자기 뚝 소리가 나고 너무 아파서 주저앉았어요. 며칠 동안 걷기가 힘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그때 하늘에서 별 보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 정도로. 예. 그리고 가장 흔한 증상은 무릎 안쪽, 뒤쪽의 통증인데요.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쪼그려 앉을 때,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힘이 훅 풀리는 그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방 뿌리인대 파열이 생겨도 모든 환자가 계속 심하게 아픈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줄어 괜찮아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졌나 보다 하고 치료하지 않고 지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통증과 증상이 줄었다고 해서 무릎 안의 병까지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증상이 줄어든 뒤에도 무릎 안에서는 관절 손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후방 뿌리인대 파열은 단순히 아프냐 안 아프냐 이것만으로도 판단하면 안 되는 질환입니다. 아, 그러면은 요거는 뭐 아프냐 안 아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후방 뿌리인대가 파열되고 나서 그 경과는 사람마다 상당히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큰 변화 없이 잘 지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분들은 짧은 기간 안에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즉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경우라면 통증 조절과 기능 유지 같은 증상 치료에 더 집중하게 되겠고요. 아직 관절이 많이 망가지지 않고 연골판 기능을 회복시킬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관절을 살리기 위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파열된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 관절 상태가 괜찮을 때 수술을 해야 아니 되는 그러면 뿌리인대가 많이 파열됐는데도 나는 별로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고 그냥 버티면 이게 더 증상이 악화될 거 어떻게 되나요? 근데 진짜? 용명 씨 아까부터 이렇게 무릎을 아니, 만지고 저도 계세요. 지금 여기가 저도 이제 자전거랑 이게 타는데 여기가 가끔 이렇게 뭔가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뭔가 약간 몽통그릇 뭐라고 말하죠? 약간 요런 약간 누르면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더 집중해서 마라톤이나 이렇게 자전거 하시는 분들 그런 게 많더라고요. 달리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자전거 굉장히 많이 네. 하셔서 네, 우리 용명 씨는 MRI 찍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예. 같아요. 자, 환자의 사례를 통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73세 여자 환자인데요. 6년 전 후방 뿌리인대 파열을 진단받았지만 증상이 좋아져서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셨던 분입니다. 최근 통증이 다시 생겨서 병원에 오셨는데요. 오른쪽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뼈와 뼈 사이가 아주 가까워져 있죠. 네,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분은 현재 60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15년 전 같은 후방 뿌리인대 파열로 진단받고 관절 내시경 봉합술을 시행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현재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15년이 지난 지금도 관절염 진행이 크지 않고 통증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게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벌어져 있으면은 이게 정상이고 그런 건지 좀 궁금해요. 네, 이 정도로 벌어져 있으면 거의 정상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까 환자처럼 관절 사이가 거의 줄어들어서 붓게 되면 네. 퇴행성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아, 생각하시면 요게 이제 됩니다. 수술하지 않은 경우니까. 요 정도로 붙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저 상태가 지금 연골판 뼈와 뼈 사이에는 분명히 엑스레이는 뼈와 뼈밖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네네. 그 사이에 뭔가 구조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관절 연골과 연골판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좁아져 있다는 거는 연골판 또는 관절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진 상태인데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후방 뿌리인대 파열 이후에
그 연골판의 기능이 없어지고 빠져버리다 보니까 뼈와 뼈 사이가 저렇게 붙는 관절염이 그렇구나. 진행되는 상태를 진짜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뿌리인대가 파열이 됐을 경우에는 진짜로 빠르게 치료하는 게 나중에 관절 건강에 보험인 거예요. 예. MRI 꼭 찍어봐야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 하면서 제가 뭘 찍는 게 많아졌거든요. 검사하는 게 많아지고. 초음파, 엑스레이 찍죠. 이거 찍죠. 조금 있으면 뭐 장기도 다 찍을 것 같아요, 하나씩. 근데 교수님 이제 빨리 치료하는 게 이게 뿌리인대는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방 뿌리인대 파열의 대부분은 연골판의 퇴행성 변화가 이미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봉합술로도 젊고 건강한 연골판처럼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은 봉합술이 연골판 회복 기능에 도움을 주고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능하다면 연골판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봉합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만약 병원에서 후방 뿌리인대 파열을 진단받으셨다면 담당 의사와 잘 상의하셔서 되도록 빨리 치료를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서 이 바늘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공감도 하시고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수국님의 댓글입니다. 김용모 교수님, 반월 연골판 파열에 대한 내용 감사합니다. 저도 건강 영역증이 있어서 웬만한 건 다 들어봤는데 저도 반월 연골판 후방 뿌리인대는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또 하나 알아갑니다. 영희님이 댓글입니다. 영환님, 나이 들수록 무릎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낍니다. 제 친구들은 은퇴 후에 여행도 다니고 여기저기 잘 다니는데 저는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걷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놀러도 못 가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하시죠. 자, 시청자 질문. 저도 반월 연골판이 파열돼서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반월 연골판 수평 파열로 수술했을 때와 뿌리인대 파열로 수술했을 때 수술 후 관리 수술했을 때 수술 후 관리 방법에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평 파열로 수술하는 경우는 대개 찢어진 연골판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 통증이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수술 직후 바로 보행을 시작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후방 뿌리인대 파열에 대한 봉합 수술 이후에 무릎 관리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 수술은 끊어진 후방 뿌리인대를 봉합해서 원래 위치에 다시 붙여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 수술 부위를 안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6주간 체중 부하를 금지하고 목발을 사용하게 합니다. 또한 무릎을 깊게 구부리는 것이 봉합 부위가 쭉 다시 늘어나면서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6주 동안은 관절 운동도 0도에서 45도까지로 제한하는데요. 이후에는 조금씩 체중 부하와 관절 가동 범위를 늘리고 수술 후 3개월이 지나면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설명합니다. 그리고 무릎은 수술 후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오래 서 있는 자세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 꼭 당부드립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강의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